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북마크. 와, 해도 좋네요. 좋네요. 오늘 텐션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주 씨의 노래를 우리가 제대로 들었잖아요. 약간 네. 긴 버전으로다가. 네,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살짝 아쉽네. 아, 시청자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이, 그런 마음 너무 감사하죠. 한반도에 좋은 소식이 생기면 그때 기분 좋은 노래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형주 씨의 기분 좋은 노래를 좀 빨리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의 희망과 염원을 담아서 힘차고 유쾌하게 여러분의 북마크 첫 순서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한반도 이슈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바로 친톡 시간입니다. 네, 저희 친톡에는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뇌생남들이 계시죠? 네,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자타공인 북한통, 바로 이영종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을 생명으로 이영종입니다. 오늘은 생명. 좀 짧고 굵게 가시는데요. 아, 임팩트 있었어요. 그래도. 네,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이 남자는 욕심쟁이 정대진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친절남 정대진입니다. 아, 선택적 친절이시구나. 아,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저희 MC들과 두 전문가분들 모두 친절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새벽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는데요. 오늘 친톡에서는 이번 한 주간 화제가 됐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친절하고 딥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모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한미 정상회담이었거든요. 박사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가 화제가 됐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아. SNS에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아마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런 멘트를 접하게 된 경우 저도 거의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도 뭐 28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전부터 뉴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정말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최고의 회담이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키워드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6시간의 대면 171분간의 회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71분이면 2시간 51분입니다. 네. 두 정상이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 머문 시간이 거의 6시간 가까이 돼요. 와, 6시간이요? 예, 6시간 가까이 이제 있으면서 일정을 소화한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한 20분 정도 단독 회담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분을 하고 17분이 더 늘어났어요. 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단독 회담, 문재인 대통령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참모가 쪽지를 쓱 내밀더래요. 옆에. 그러고 보니까 지금 너무 말이 많으세요. 너무 길어지고 지금 있다. 단독 예정 회담이 너무 시간보다.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했고 대통령, 양국의 정상 외에 아주 핵심 참모들만 참석하는 그 소인수 회담을 할 때도 시간이 좀 오버가 됐어요. 30분을 넘겨서 57분 동안 거의 1시간 가까이 회담을 했으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71분간의 회담,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회담들이 전부 예정돼 있던 시간보다 더 길게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의견 충돌이 생겨서 말이 길어졌거나 아니면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거나 둘 중 후자이겠죠? 네, 모든 성공한 회담은 시간을 훌쩍 넘겨서 완성된다. 얘기가 잘 통할 때. 그래서 시간이 훌쩍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두 정상의 케미가 잘 맞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근데 아무래도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이랑 우리 북마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맞아요. 하는 제일 포인트였을 궁금하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박사님?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A4 용지 한 5장으로 빽빽한데 와. 그 중에 한 2장 정도가 한미 동맹이나 이제 북한 문제였고 3장 정도는 오히려 뭐 자동차 배터리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한미 간의 협력과 관련한 또 미래지향적인 거, 글로벌 리더십에서 한미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게 더 중요하게 거론은 됐는데 우리의 관심은 역시 그렇죠. 북한 문제. 그렇죠.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 그리고 6월에 이제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성명 여기에서 앞으로 대북 정책이나 북한 문제를 좀 출발해보자 그 연장선상에서 그거에 한미 정상이 합의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요구했던 부분이 관철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은 앞으로 대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게 정교하고 또 실용적인 접근을 하자 외교의 길이 열려 있다 이런 부분에 한미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의 대면 시간만큼이나 큰 화제가 됐던 바로 그런 주인공이 또 하나 있죠. 그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오찬 메뉴입니다. 네. 이게 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박사님?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 네. 사실 이제 뭐 크랩 케이크 하면은 유럽 음식 아니냐 또 뭐 디저트 아니냐 그러게요.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케이크니까. 네, 미국 정통의 식사예요. 식사 뭐 메인 알죠. 디시로도 나오고 이렇게 안 되는데 드셔보셨어요? 몰라 생전 처음 듣습니다만. 아우, 그래요? 네, 제가 미국에서 연수를 할 때 워싱턴 DC에서 음. 메릴랜드 자주 갔습니다. 아. 크랩 케이크 먹으러. 네. 바다를 보면서 아, 드셨어요? 당연히 드셨겠죠. 그걸 보고만 와갔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어요? 납작하게 생겼어요?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납작한 모양도 있고 오밀조밀하게 푸딩처럼 케이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솟아가지고 둥그렇게 CG가 필요합니다, 피디님. 둥그러.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잡숴보세요. 그렇게 고급 음식이 아니에요. 꼭 잡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겠다. 사실 이번에 이 크랩 케이크가 왜 화제가 됐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메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산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했다. 와. 그리고 또 하나, 일본과 우리가 좀 비교를 하잖아요.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먼저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햄버거가 나왔어요. 아하. 뭐 또 뭐 그 스가 총리가 햄버거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햄버거 한 끼 식사할 수 있는데 응. 이게 또 미국에서 햄버거가 가지는 또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패스트푸드. 그렇죠. 스가 총리가 네. 그때는 또 마스크까지 끼고 이렇게 회담했는데 햄버거에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이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 이렇게 해서 좀 화제가 대접을 됐죠. 하고 와, 배려를 진짜 했다. 어떻게 보면 융숭한 대접을 받으신 거네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었다. 자, 키워드로 보는 한미 정상회담.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성김 대북 네. 특별대표 깜짝 임명. 오, 눈에 띄는 단어가 일단 깜짝 임명이거든요. 그렇죠. 기자회견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지금 뭐 좀 밝힐 게 있다. 썬킴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이런 분위기였죠. 서프라이즈 뭐 이런 분위기니까 네. 이걸 이제 깜짝 선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국무부에서 한국 문제로 잔뼈가 굵었어요. 이미 2006년에 국무부 한국과장했어요. 국무부 한국과장이면 뭐 한국 문제를 다 전담하는 걸 수도 있고 2011년에는 주한 미국 대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3년 그걸로 정도. 친숙하실 것 같아요, 그걸로 시청자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이 예. 이렇게 그 예. 우호적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 음. 북한도 그렇게 나쁜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뭐 대화 쪽으로 해서 가능한 한 좀 해결을 하려던 사람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로 깜짝 발탁된 성김 국무부 동아태 대행이 발탁된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교수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새롭게 임명이 됐다. 그럼 그 사람하고 알고 정책 이제 조율해보고 맞춰보는데 하반기 다 시간 흘러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부의 임기는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킴은 충분히 그동안 맞춰봤어요. 알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을 내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을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낙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지금 썬킴이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야, 이게 대사를 겸임하면서 이거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데, 겸임이 가능하긴 한가 봐요. 예전에 보면은 썬킴이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을 할 때도 그때는 또 필리핀 대사로 있었어요. 아. 그런데 워낙 이쪽에 전문가니까 그때 아. 트럼프 대통령이 야, 와서 좀 이것 좀 챙겨라 이러니까 오. 싱가포르 가가지고 북미 회담을 챙겼었죠.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성킴 전 대사께서 이 재미 교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또 유창하게 잘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처음에 봤을 땐 사실 동생처럼 보였어요. 예, 예, 나이 예.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랬으니까. 좋았어요, 어쨌든. 사석에서 네, 우리가 네. 이제 뭐 회담장이나 이런 데서도 음. 북한도 또 이렇게 소매 잡아가지고 끌고 창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네. 뭐가 또 통하는 게 있겠죠. 그렇겠죠.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키워드로 보는 한미 정상회담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공은 아, 북한에 네. 있다.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틀 뒤에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 내용인데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인가요? 네, 우리가 외교적인 그 용어나 표현으로 공, 그러니까 볼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은 너희 쪽에 넘어가 있다 이러면 그거를 인정하면 안 돼요. 공 아. 우리 쪽에 와 있어 이게 아니에요. 공 너희 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움직이게 만드는 게 이게 외교의 이제 기선을 잡는 건데 역시 이제 블링컨 장관이 5월 23일 날 A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핵화 목표 달성 이거 해야 되는데 최선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외교에 있다. 일단은 뭐 북한과의 대화 쪽에 좀 무게를 실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호응하는 거다. 우리는 미국은 외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공이 넘어가 있으니 너희가 이제 답을 해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한 거죠. 또 블링컨 장관의 주목할 만한 발언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일거에 해결되는 일괄 타결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약간 선을 그은 것처럼 들리는데 저한테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던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정신을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을 북미 관계 거기서부터 한다라고 하는데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일괄 타결식 방식, 그 빅딜 그런 방식의 그 핵 협상은 없다. 새롭게 우리랑 하려면은 바텀업 방식으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역시 이제 기선 제압을 하면서 너네 이거 받을래 말래라고 또 이제 넘긴 거죠. 기선제압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오. 그리고 지난 26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용히 미국 방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 미국하고 대북 정책 후속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정보기관 수장이 움직이면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 더 궁금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더 알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욕에 가면은 그 뉴욕에 이제 북한 대표부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가서 이제 카운터파트인 그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만나고 뭐 백악관 사람들 만나고 할 거면 워싱턴 D.C.로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뉴욕을 들렀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모종의 그 북측과의 만남이나 뭐 접촉 제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알 수가 없죠 절대 알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이제 외교적으로 이런 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하고 또 북한의 외교에서도 또 이래요. 이렇게 신뢰관계가 많이 쌓여 있지 않은 관계에서는 만나자라고 이제 언제 어디서 만나자라고 얘기해놓고 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 그래요? 그냥 상대가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냉전사 외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공산권 외교를 하고 그럴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건 북한이 언제 응답을 할 것이냐. 이제 공을 받았으니까 이걸 치든지 피하든지 집어 던지든지 어떻게든 반응이 나올 건데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 1, 2주 안에 반응이 올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긴 하거든요. 우리 친톡이 자랑하는 두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그렇죠. 두 분께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하노이 정상회담이 좀 어그러진 다음에 10월에 스톡홀름에서 이제 스티븐 비건하고 그다음에 최선희 외무성 북한 부상이 만났던 그런 어떤 실무적인 차원의 뭐 접촉 아니면 비밀 접촉 아니면 설명회 비슷한 자리 비공개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 관심은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절박한 상황인 거는 맞는데 네. 조금은 신중하게 아. 미국 측의 반응을 움직임을 봐가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1, 있습니다. 2주 안에는 좀 무리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1, 2주는 조금 시간이 빠른 것 같긴 한데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북한식 줄타기 외교를 좀 볼 것 같아요. 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은 한국은 미국한테 한 반발짝 이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지금 약간 거기에 조금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고 쉬운 말로 살짝 삐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북한은 이제 시스템에 이제 중국한테 약간 반발적 옮기면서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 실익도 챙기고 미국과 이제 설명회나 가벼운 만남 등을 통해서 어쨌든 너네가 우리 만나자고 했지, 그래서 만나줄게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자존심 세우면서 이제 줄타기 외교를 하는 모습을 고개하듯이 네. 정말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좀 보여준다면은 조금 이른 시기에 북한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노스트라다무스는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군요, 북한도. 예. 노스트라다무스도 포기했다. 줄을 좀 탈 때 타더라도 타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 사실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개의 속담과 명언으로 이번 주 친톡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술에 배부르랴. 동의하시죠?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저희 친톡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